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언택트 시대.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인데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 동선 추적은 물론 밀접 접촉자까지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한 남자가 있습니다. 더 나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IoT 기술 개발에 힘쓰는 이 남자. IoT 전문가 안경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얼굴을 보지 않고도 휴대폰 하나로 쇼핑 후 무인 결제를 하고 또 커피도 주문하는 언택트 시대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가능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언택트 문화를 혁신하고 있는 IoT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안경훈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언택트 문화의 핵심에 네. IoT가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IoT가 뭐죠? 영어로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 해서 다 그렇죠. 아시는 내용이죠. 사물 인터넷. 사물의 인터넷이다. 사물 간의 인터넷이다 해서요. 인터넷을 통해 사물 간의 통신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이 IoT라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IoT로 여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자를 찾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잘 찾아낼 수 있냐, 그게 관심사인데 이 IoT를 통해서 밀접 접촉자를 감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면서요. 기본적인 개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 장소에 어떤 저희가 발신 단말기를 설치를 하고요. 그 장치에서는 여러 가지 전자파라든가 네.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핸드폰에서는 이제 수신을 하게 되는 센서가 이제 있게 됩니다. 네, 바뀌는 형태는 저희가 예를 들면 파란색의 앱을 갖고 있다가 네. 어떤 확진자가 어떤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게 되면 네. 감염자가 확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앱을 우리가 노란색으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그 노란색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과 접촉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앱은 녹색으로 네. 바뀌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밀집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밀집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네.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그렇죠. 기술들을 이 IoT 기술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간 접촉을 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IoT 기술을 이용하면 커피숍에서 줄 서지 않고 커피를 살 수 있다면서요? 예, 우리가 커피를 주문하는 그 진화 단계를 한 4단계로 나눠 보면요. 네. 기존에는 우리가 줄을 서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줄을 서서 이제 자기 차례가 오면 종업원하고 얘기하면서 커피를 주문하게 되고 결제를 하고 진동배를 받아서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진동배를 오면 찾아가서 커피를 찾아오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모바일과 그 단말기 상의 포스와 이 3가지가 이제 우리가 IoT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밖에서 주문을 하고 네. 결제까지 한 다음에 매장에 탁 들어서면 그 사람 주문한 사람이 왔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바로 커피가 제조되기 시작해서 커피가 제조되면 소비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술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회나 박물관에 가게 되면 네. 낯선 그림, 작품을 봤을 때 어렵죠. 궁금해요. 맞아요. 무언가. 그런데 스마트폰만 들고 가면 네. 근처에 가면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것도 IoT 기술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전시물이라든가 네. 한 전시 공간을 하나 섹터를 정한 다음에 전시관에 찾아온 사람이 그 큐레이터 없이 스스로 자기 핸드폰에 이어폰만 끼면 내가 영어를 들을지 한국어로 들을지 선택을 한 다음에 언어 선택만 하면은 그 작품 앞에 설면 전문적으로 내 핸드폰이 큐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또 옆에 가면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얘기 또 해주고 개인적으로 항상 내 전문 개인 비서 큐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은 이미 시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남자. 원래 경영학을 공부를 하셨는데 예. 이 기술 전문가가 되는 거는 아주 쉽지 않았던 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IoT 전문가가 예, 되셨나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는데요. 네. 제가 원래 경영학을 전공을 했지만 네. 학교 다닐 때 철학 공부를 많이 했고 네. 좋아했는데요. 취직을 했는데 제가 시스템 일부라 그래가지고 전산실에 취직을 그 당시에 전산실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네, 문과가 그 배치를- 이과의 네네네. 업무를 하셨네요.
지금 돌아보면 이제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래서 시스템을 공부하게 되면서 제가 이게 이 시스템의 세계가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라는 걸 캐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서비스 하는 회사를 또 다시 한번 옮기면서 데이터 서비스 하는 회사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네. 향후에는 이 데이터를 어떤 가진 자가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자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데이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까지 총 3번의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사업가들이 다 똑같이 저도 네. 그중에 사업가 중에 하나니까요. 3번의 창업가 경영을 하면서 저는 매일 어떨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어느 날은 또 제가 그냥 다 망할 것 같고 시절들을 지금도 그렇죠. 에브리데이 저희가 겪고 있는데요.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많은 실패를 겪고 저도 7평짜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5명이 같이 근무하면서 에어컨도 없는 시절을 보낸 적도 있었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저는 사우나에서 만나가지고 미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7시에 만나가지고 새벽 2시에 헤어지고 사우나에서 네.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제가 사우나에서 나갈 돈이 없어가지고 네. 이틀 동안 사우나에 있다가 누나한테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사우나 비용은 내고 나온 적도 있었고요. 네. 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네. 있고 그런 시절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내가 실패 상태에서 그만두면 실패자가 되는 거고 성공 상태에서 그만두면 성공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24시간을 뛰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이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는데 이 나름대로 경영 철학이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회사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회사의 기본은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사회에 역량을 갖춰서 사회에 기여하고 또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 또 사회에 또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좋은 기술들을 개발해서 네. 나름대로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편리한 서비스, 또 네. 안전한 서비스, 네. 또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발한 IoT 기술을 활용해서 더 편리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 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3번째 주제입니다. 3번째 주제는 내가 꿈꾸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 비대면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복지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또 꿈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이 비대면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IoT 기술로 여러 가지 네. 비대면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준비한 서비스 중에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들은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약간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가 걸리는 경우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길을 잃어버리시니까 길을 잃어버리셨더라도 바로 찾을 수 자식들이 바로 네. 이렇게 어딘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항상 부모 곁에 뛰어다니고 할 때 네. 놀이공원 가서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네. 길거리에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부모들은 어린이들의 위치를 항상 내가 받을 수 있어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굉장히 안심하게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저희가 사실 또 위치를 부모가 알거나 자식들이 알아서 그걸 처리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해지면서 위치 데이터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치 기반 서비스에 인공지능이 만나면 나만의 맞춤형 가이드를 가질 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버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 이제 그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이제 신호를 계속 발생을 하면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동의를 했을 때 버스 안에 탔을 때 내 위치를 알아도 좋다라고 네네. 동의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버스에 제가 이제 탔을 때 안경훈 씨 안녕하세요. 147번 버스를 탄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챗봇을 열어서 대화를 먼저 저를 알아주고 인사해주고 어디 가세요 안경훈 씨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저는 명동역 갑니다라고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명동에 갔을 때
맛집을 맛집을 알려주십시오. 네, 명동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고 몇 정거장 남았다는 걸 알려준다든가 한 정거장 전에 깨워드릴까요? 이런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오, 제일 유용한. 굉장히 좋죠. 네,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할 수 있어서 버스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버스도 네, 하고 전철도 뭐 네, 이동 전철도 이동 수단은 다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이 IoT가 공공 분야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특히 요즘 스마트폰, 스몬비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스마트폰보다 위험해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애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면 학교 앞에 신호등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뭐가 신호기를 발생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의 핸드폰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그 센서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앱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들이 그 앞에 학교 앞에 횡단보도 지나갈 때 갑자기 화면이 블랙으로 싹 바뀝니다. 그럼 앞을 쳐다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네. 이제 못 보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는 사고가 안 나는. 위험 지역에 가게 되면 블랙이 돼서 네. 위험 지역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휴대폰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대표님이랑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IoT 서비스를 이용한 편리한 점이 많은 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위치 기반 데이터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 점은 사실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 점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그게 굉장히 근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가정에서 두 가지로 나눈다 하면은 노인들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어떤 자기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노인들의 치매 노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의무적으로 그냥 알아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식이나 아니면 뭐 부모가 판단할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위치를 내가 오픈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서비스는 그 사람한테는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 위치를 동의해서 동의한 사람에게만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특별한 경우가 이제 있다고 하지만 그건 재난 시에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그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네. 기지국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감염자 주변의 사람들을 체크를 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를 국가 재난이 발생되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제는 그렇죠. 좀 더 보완을 해서 개인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주면서 프라이버시 보호해주면서 충분히 우리가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고 그 접촉자, 감염자와 접촉자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네, 맞습니다. 좋은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국가 우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첨단 국가가 이제 그런 IoT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oT를 통해서 많은 혁신들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이 되고 싶나요? 저는 좀 선한 기업인이 되고 네. 싶고요. 그다음에 새로 창업하려고 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하고 꿈을 가지고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인이 다들 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좋은 기업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본이 되는 기업인이 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에 좀 선한 역할을 네. 하고 세상을 좀 좋게 안전하게 바꾸는 역할을 하는 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중심의 디지털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IoT를 활용한 혁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별화된 기술 개발로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강국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